통합과학 26번째 차시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배워봤는데요. 세포 소기관 중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었죠? 세포 호흡이 일어났죠? 그리고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라이보솜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이 생명체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물질 대사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반드시 효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반응을 촉진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촉매가 생명체 내에 있으면 이것을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체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효소는 생체 촉매구나.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을 촉진해주는 물질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대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 효소, 즉 생체 촉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됩니다. 에너지 출입이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럼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아니면 방출되거나, 자, 이렇게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 대사의 특징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물질 대사를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이 화학 반응은 크게 물질이 합성되거나 아니면 물질이 분해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물질이 합성된다고 하면은 사실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커다란 물질이 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 작은 물질을 저분자 물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 저분자 물질들이 모여서 합성되어서 만들어지는 커다란 물질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분자 물질이 합성되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이러한 물질 대사를 우리는 동화작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 물질 대사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과연 흡수될 것인지 방출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에서의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에서 에너지가 어떻죠? 더 높죠? 그럼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에너지의 출입으로 얘기를 해보면 에너지가 흡수된 걸까요? 방출된 걸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흡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화작용, 물질의 합성이 일어날 때,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사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물질이 합성된다는 것은 작은 저분자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형성을 해서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결합을 형성을 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이렇게 잡고 있으려면 힘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분자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에서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생물과 화학에서는요, 이 에너지를 열과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었다는 말을 열이 흡수되었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을 해서요, 이 반응을 흡열 반응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러한 동화작용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자, 이 동화작용은 물질의 합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들 중에서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게 다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네, 광합성이 있죠. 그래서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이다. 광합성 과정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 자, 그리고 물. 자, 이걸로 뭐 만들어요? 네, 포도당 만들죠. 포도당,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작은 분자거든요. 저분자에 해당하죠. 반면에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고분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분자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었다. 고분자인 포도당이 만들어졌다.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해 보면은,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요? 빛 에너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동화작용의 예시로는요. 여러분들 라이보솜에서 뭐 일어난다고 했죠?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뭐 생장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요. 이러면 단백질이 합성되어야 하잖아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화작용입니다. 자, 우리 단백질의 단위체 뭐였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죠. 아미노산. 자,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아미노산은 당연히 저분자이고요. 단백질은 고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물질 대사가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물질 대사. 바로 이화작용입니다.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자, 이화작용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화작용은요, 동화작용과 반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생성물에서 에너지가 더 적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열과도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방출된다, 열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 무엇이 있느냐? 자, 물질대사 중에서 이화작용의 예시로는요, 우리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우리 광합성과 반응물과 생성물이 거의 뭐 반대처럼 돼요. 그래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재료가 뭐죠? 포도당이죠. 그리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포도당 분해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생기고요. 다음 물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우리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죠. 여기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 포도당은 고분자예요, 저분자예요? 고분자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을 분해하니까 작은 저분자인 이산화탄소가 생겼습니다. 이화작용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화작용의 예시로는요, 소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생명체에서는 소화가 왜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결국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세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 있는 영양소들은요, 세포가 흡수하기에는 너무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다양한 물질 대사, 특히 소화를 통해서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화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고기를 먹어요. 고기에 이제 많이 있는 영양소가 뭐죠? 단백질이겠죠?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은 너무 커서 우리 세포가 흡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잘게 쪼개야겠죠. 자, 단백질을 분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되는 거, 이 물질 대사에서 꼭 필요한 거 뭐라 그랬죠? 효소였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소화 작용에서 우리 작용했던 거,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 단백질에 대한 분해 효소가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하죠. 자, 이렇게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미노산을 이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단백질은 고분자이고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저분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화작용의 예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 이렇게 물질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물질 대사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필요한 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